두 천사의 이야기를 눈으로 이렇게 시청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남을 갖다가 돕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천이 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분들의 어떤 그런 자기 업무라든지 또 생활상 이런 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복지관에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저 자신도 보게 되면 우리 또 복지사님들하고 이렇게 접하면서 여러 가지 뭐 충돌도 있고 또 좋은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보신 거는 이제 말년에서 이제 입양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이제 전쟁 관련되는 내용들인데, 뭐 다 보셨지만 이제 이 전쟁 고아들을 갖다가 이제 보살피는 이제 아버님의 권유로 간호대학을 나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장애인들을 갖다가 보살피고 또 이제 전쟁 고아들도 하고. 근데 뭐 이전에 홀트아동복지재단에서 이제 미국에나 또 다른 나라에 많은 입양아를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우리 국내 입양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잠깐 보니까 이제 그러면 독신자들도 입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좀 논란이 된 것 같더라고요. 건전한 가정에서는 뭐 입양을 해서 애를 잘 이렇게 보살피면서 키우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입양을 해갖고 이 애를 갖다가 어떻게 돌보면서 훌륭하게 키울 것인가, 뭐 그런 데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아마 듣고 있는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는 이제 말리 언니 할머니죠. 이제 그 분이 이제 전쟁 고아들, 또 전쟁 고아는 전쟁터 중에는 이제 혼혈아도 있고 또 이제 장애인도 있고 또 이제 뭐 그냥 부모가 버려진 이런 이제 애들도 있고 한데, 사실 그 혼혈에 대해서는 또 문제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도 월남 전쟁 때 이제 월남에 가서 군인들이 이제 현지 여자하고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애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코피노라니까 필리핀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유학을 간다든지 해서 거기에 또 아가씨들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태어난 애들.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런 일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애들을 우리 한국에 이렇게 전부 다 입양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장애인 문제 또 이제 입양한 문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 영화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도 뭐 저도 제가 이제 현역에 있을 때는 장애인들하고 관련되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의 사고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간단히 제가 설명만 드리자면, 제가 장애인을 데리고 이 사람들도 남의 도움을 자꾸 받을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거, 또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모든 게 지자체나 정부에서 돈으로 이걸 다 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있을 그 당시에도 지자체에서 약 7천만 원 돈이 지원이 돼서 그거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제 연수를 시키는데, 이 돈이 처음부터 어디로 가냐면 연수한다고 해서 절반을 갖다가 제주도 관광하는 데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장으로 가면서 안 된다. 장애인들도 뭔가 배우고 자립할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유학을 하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장애인 시설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한 60명을 갖다가 버스 2대로 이렇게 보냈어요. 뭐 그 중간에 있는 걸 생략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이제 바뀌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다시 또 제주도 관광하는 거야. 그럼 장애인들을 먹고 살 수 있게끔 자립시설을 제가 다 견학을 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이걸 갖다 제주도 관광으로 돈 비싼 돈을 국민들 세금을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분들도 잘못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말리 언니 할머니께서는 이런 장애인들을 보살피면서 또 이런 애들을 갖다가 이제 더 좋은 환경에서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입양을 보낸다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천사가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입양을 간 애들이 잘 자랐으면 되는데 거기서도 또 잘못돼서 노예 취급을 받는 일도 있고, 또 이제 잘 성공을 해서 다시 고국을 찾고 부모들을 찾고, 또 어떤 입양에는 아예 부모를 아주 안 찾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애를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버린다고 이런 거는 참 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은 어떻게 지금 국내 입양이 이제 되고 있냐면, 일부에서는 어느 목사님인가 하여튼 뭐 자기 이렇게 그 입양애를 받는 함을 만들어서 어린애를 갖다가 그 보관 이럴 때다 던져놓고 하면 그 열어보면 입양 버려진 애를 발견해갖고 이렇게 키운다 이런 것도 제가 이제 그 부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신문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입양을 시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애는 더 문제는 별로 없겠지만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누구도 안 받으려고 그러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 내 자신도 힘이 드는데 그 장애인을 받아서 내가 입양아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도 우리 여러 사람들한테는 많이 그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장애인을 받을 때, 또 입양아를 받을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갖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노인 이런 이제 영화제에서 이렇게 상영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좀 알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은 외국인들이 와서 뭐 우리는 전쟁을 이제 이렇게 겪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뭐 서럽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저도 서럽도에 이제 간 적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저 일생을 바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순서는 이제 그 반찬 배달인데, 사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그 건물도 이제 그 서울시 복지 노인복지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그런 이제 복지회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보다 더 어르신들인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언성도 높아지고 몸이 또 불편하고 하니까 저희를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 복지사님들한테 화를 내는 적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젊었으면은 좀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저 자신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데, 사실 복지사 남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그런 일을 한다는 게. 그래서 복지 업무라는 게 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복지사들이 계시지만 여러 가지 근무라든지 또 대우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대우도 다른 기업처럼 진짜 충분하게 해줘서 일하는 만큼 이렇게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참 진짜 천사 같은 마음이 없으면은 이 복지관에도 근무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느끼고 항상 여기 복지관에 올 때마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왔는데, 또 어떨 때는 우리 복지사님들이 짜증을 낼 때도 있어요. 왜? 많은 분들, 저도 여기 지금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2개를 줬어요. 여기까지 3개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어르신들이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어떨 때 막 짜증이 나요. 조금 얘기를 했는데 왜 또 물어보실까? 그렇게 선생님도 참 답답한데, 저 사실 솔직히 진짜 복지관에서 가르친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또 그분들도 천사 같아. 야, 저런 걸 어떻게 극복하면서 가르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걸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서 모든 게 소음, 이게 진동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여기서 카톡, 저기서 카톡. 일단 막 성질이 나고요. 그래서 참 복지관의 생활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이제 어르신들을 대하는 복지사님들의 이런 업무, 이건 더 힘들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다 본인들에게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좀 더 복지사님들의 업무가 어떤 걸 좀 이해를 하고, 또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2가지 측면을 제가 봤는데, 독거노인 문제가 나왔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부부가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자식들하고 떨어져 혼자 이렇게 사시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생활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시죠. 아까 나왔던 식사 문제라든지 또 몸이 불편한 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 이제 고령화 시대가 접어들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요.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진전되고 이렇게 막 저출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신문에 보시겠지만 우리 한국 0.78이에요. 한 사람이 0.78에서 한 사람 하나도 안 난다는 얘기가 되죠. 저출산이다 고령화도인데
저는 아마 세계에서 5손 안에 꼽는 고령화의 국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몸에 좋은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최고로 먹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그 음식 뭐 찾아서 먹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운동도 또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저도 산에 참 좋아합니다. 산에 바글바글 돼요, 어르신들이요. 그런 거 볼 때 우리 한국 분들 자기 관리를 하시면서 더 이제 오래 사시게 되는데, 지금 앰뷸런스 소리 다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30년, 40년 전에 이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거기 이미 일찍이 고령화가 됐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 앰뷸런스 소리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에 와서 제가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그 당시 뭐 밤마다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동네에서 제가 좀 사는 동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게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다들 뭔가를 잘 하시고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또 의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오래 사시니까 해서 하여튼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런 홀트 입양에 대해서 저는 참 정보를 이렇게 감명 깊게 그걸 봤습니다. 아, 저런 선수 같은 분도 계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반찬에 따라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복수자님들의 그런 어려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또 영화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의 어른들의 실상,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돌봐야 되는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 그 말리 언니의 그 홀트, 그는 이제 그 전에 뭐 지면을 통해서라든가 이제 저기에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근데 뭐 그거는 옛날에 우리나라의 전쟁고가 많았다는 거는 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상당히 불행한 하나의 역사죠. 근데 제가 90년도에 외국을 나갈 때 비행기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렇게 가는 내내 우는 거예요. 보니까 그 유학생들이 미국을 가기 위해서 어린애들을 셋을 두 학생이 데리고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가는 동안에 내내 그 아이들 둘이 그렇게 울어가지고 그 유학생들이 젊은 아이들도 키워본 경험이 없는 두 학생이 그렇게 애를 먹고 내중에는 그 스튜어디스까지 승객들까지 합세를 해서 아이들을 달랬던 그런 일을 제가 봤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생계가 어려워서라든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고아가 있었고, 그런데 그래도 외국에서는 뭐 많이 저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아 수출국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근데 요즘에는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요즘에는 그 미혼모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베이비박스라고 그러나 그런 교회에다 갔다가 그렇게 아이들을 유기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벽 안에 외국인이 와서 평생을 우리나라 고아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한 거는 굉장히 숭고하고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국민으로서 좀 부끄럽게도 생각이 들죠. 굉장히 요즘은 인식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남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아직은 우리한테 그렇게 일반화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굉장히 숭고한 얘기를 아주 감동 깊게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반찬 배달은 그거는 이제 복지사의 애완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여기를 이 센터를 드나들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복지사님들이 그냥 끝없이 배려하고 친절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데, 때때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네들의 도움을 받는 우리 연배의 어르신들의 언행에서 제가 때때로 저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그래도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너무나 당당함을 넘어서 무례하리만큼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사들의 그 어려움이 꽤 많구나, 꽤 어렵겠구나, 그런 걸 제가 여기 다니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두 작품에서 남을 배려하고, 그것도 어렵지만 그 남의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그 최소한의 자세, 그것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인지 몰라도 저는 그렇죠. 저기 인터넷을 봤는데요. 말리 언니 있잖아요. 그분이 영화제, 서울국제영화제까지 10개 출품했대요. 영화제 10개를 다 출품해서 상을 탔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홀트 그 아동복지센터가 아버지가 창설을 했대요. 예.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서 이제 그걸 이제 맡아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외국 선교사들은 그런 선의를 많이 베풀어요. 그건 어떤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어린아이가 제일 병이 많은 아이, 그 제일 병이 많은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입양을 시켜갖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학교를 잘 보내고 왜 잘 돌아보는지 몰라요. 그런 일도 하고, 또 유엔군으로 나온 군인들 중에서도 자기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데, 두세 명이 있는데도 나올 때마다 입양 아이를 한 두세 명 데리고 가요. 그 선의를 많이 베풀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고, 저희 복지관에 그 복지사가 주로 이제 방청 배달을 하는데, 복지사가 고충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영화로 또 제작이 있잖아요. 배달하는데 가정에 가보면 여러 가지 그냥 일을 안 거두려 그래도 그냥 일거리가 많잖아요. 설거지도 있고 막 좀 힘들더라고요. 이 복지관이 건물이 전체 통계청 성사입니다. 통계청이 성사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개조를 했는데, 지금 현재 3개입니다. 본관, 벨관, 그 다음에 이제 분관을 해가지고 SK 건물을 쓰고 있는데, 저 벨관에 2층은 목욕탕입니다. 그리고 3층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개관이 됐습니다. 조계사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센터가 모든 그 인사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급받지만은 조계사에서 하지만은 여기서 한 과장쯤 되면요, 저기 새로 설립되는 거기에 관장이나 통무를 많이 발령을 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득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분의 2 정도 봉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2001년에 이 개관됐는데 2002년에 제가 여기에 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째 제가 이제 이 산 역사라기보다 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데, 처음에는요, 상당히 어른 굉장히 동정 내지는 참 새로운 일을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분들 중에 일부는 완장찬 어른 노릇을 했습니다. 윤 소설가가 완장을 차고 호숫가에 낚시하는 사람들의 완장찬 그 소설이 떠오릅니다만, 그리고 무료급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 역할이 컸습니다. 가장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고령으로 가니까 빨리 해가지고 경제성장도 하고 세계 10위도 되고 이랬는데, 사람들의 인지도는, 사람들 인식 자체는 그렇지 않고, 내가 젊었을 때 배고파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사람 옆구리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 키워서 했더니 자식들이 다 뭐라고 그런다. 그래서 사회에 냉대받고 가족에 냉대받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신세 한탄하는 그런 동료 노인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가 지금 탑 2층에 있는 그 영화는 상당히 노인 영화죠. 우리가 대체합니다. 2분에 7일 이상 되면은 5일간 했는데, 대한극장에서 3년 전에 하고 그 다음에 피카데리에서 하고 그러는데
제가 21년간 복지관을 전화하면서 봉사도 해보고 독립영화를 제작해가지고 노인영화제 작품을 제출도 해봤습니다만은 참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은 완장찬 사람은 별로 없고. 스토리텔링 이제 발표하실 때 두 명이 천사라고 했던 그런 멘트는 아주 딱 와 닿고요. 근데 이제 전쟁 고아가 참 우리나라의 그 고아로서 키워왔는데 현실과 또 다른 그 현실이 빛과 그림자가 보는 것 같아서 개의치 않고, 현대도 지금 뭐 교통사고, 마약, 그 다음에 고독하고 경쟁 사회에서 어떤 그런 빚어지는 그런 장애자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이런 영화를 모니터할 때마다 참 심란한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 전쟁 고아에서 나타나는 그 어필되는 건 좋은데 반사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뭐라 그럴까, 히든 에디션 그런 역반응을 좀 묘사했으면 어떻나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사도 여기 와서 느낀 게, 지난번 2023년 사업 설명회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질문도 오락가락하고 여기서 이제 조계장에서 와서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너무나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두 분 나와서 또 싸움을 하더라고요. 주먹질까지 하고. 그래서 이 복지사가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현장에 가서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복지의 중심이, 이론이 밖에 나갔을 때는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냐. 그래서 저도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왜 여기에 오느냐. 이런데 내가 갈 데가 없어서 노인복지회관에 왔느냐 이랬는데, 여기에 들어오면서 활동하고 있는 걸 보니까 사실 반면교사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년이 더 먼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봤는데 트렌드 2022, 시니어 2022라고 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글을 잘 썼어요. 그렇게 우리의 그 현실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의 아픔 같은 것이 이제 다시 이렇게 되새기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말년이가 홀투 아동복지회의 창시자 이야기거든요. 보니까 거기에서 그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오해도 많이 받았죠. 애를 팔아먹는 데다 외국에. 그런 그거 아직도 극복해가면서 일생 동안을 헌신했었던 그 말년의 얘기를 보면서 진짜 가슴이 좀 찡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레이션도 아주 차분하게 깔려가지고 전달력도 아주 뛰어나고 상당히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말리 언니가 20살에 와가지고 일생 동안을 결과적으로 여기서 목숨 바치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와가지고 그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그래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뭐가 있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 대화 중에서도 나오지만, 끝나고 나서 왜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시느냐고 물어보니까 웃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웃고 말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그 물음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그 말리 언니가 이 불쌍하고 이렇게 한 저기에 대한 연민의 정, 자비심 이런 것 때문에 발길이 차가 떨어지지 못해가지고 일생 동안 거기에 붙들려 매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리 언니의 이 어린아이에 대한, 그러니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애들에 대한 배려심, 이런 거에 목이 매서 이제 결과적으로 일생을 같이 보내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기만 하는 사람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버텨낼 수 있을까? 그건 정말 힘들 것 같다고. 그런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죠. 왜 내가 혼자 사느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300명이라고 하는 가족이잖아. 이게 300명이라고 하는 걸 가족으로 끌어안은 그 마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말하자면 장애 아들과 홀트 사이에 아주 끈끈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이것이 그 말리 언니가 일생 동안을 여기에 몸을 둔 그런 근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 반찬 배달하고 연관을 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할 적에 사실 생각 가지고 봉사하기는 쉽죠. 생각 가지고 하기는 쉽지만 내가 달려가서 손수 뭘 만지고 뭐고 이렇게 행동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이 되려고 하면은 사소한 것부터 교육이 돼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남이 이렇게 쓰러지고 다치고 그랬을 때 부둥켜 일으켜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이런 걸 갖다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보기만 하고 이렇게 허물을 벗겨주고 뭐 하구나 상처 바르고 약 바르고 하고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의 지식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여주면은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와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복지사들이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자기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헌신하는 건데 그 헌신하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이죠. 겉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실제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데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인정을 해줘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복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봉사직이라고 하는 게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를 해줘요. 물론 돈으로 해주면 더 좋지만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복지사다 하면은 그래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런 걸 인식을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복지사들에게 정부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준다는 게 돈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신성한 그 사람들의 봉사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거 전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봉사를 받는 사람도 사실 이게 훈련이 돼. 그러니까 남이 와서 도와준다고 해서 냉큼 좋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 남이 와서 도와준다고 할 때.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뭔가 이런적인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의 이 호의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훈련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행동을 통해서 교육 훈련이 학교 수시로부터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